안녕하세요. 저는 47살의 평범한 남성입니다. 부지런한 분들께서는 이미 하루를 시작하셨을 새벽 아침에 저의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저는 5년 전 조금 늦은 나이에 지인의 소개로 지금의 아내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아내는 저보다 12살 어립니다. 처음엔 나이 차이가 꽤 나는 아내에게 미안하기도 했고 부담스럽기도 했지만 저희는 2년이 넘는 시간 동안 서로 알아가며 사랑하고 미래를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현실로 이루었습니다. 연애 시절 아내는 거짓말이 잦은 편이었지만 본심은 여리고 순하다는 느낌을 강하게 받은 저로서는 아내를 믿게 생각할 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작은 사업체를 운영하며 여느 가정과 같이 아둥바둥 지지고 볶고 단란한 생활을 이어가던 중 운영하던 사업이 갑작스레 실패하게 되었고 재기를 하려 했지만 연이어 시작한 사업은 줄줄이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결국 저는 생계를 이어가기 위해 공장에 다니게 되었습니다. 어떻게든 이겨내보자 생각하고 악물며 일하려 했지만 일이 영 몸에 맞지 않아 저는 늘 지치곤 했습니다. 결국 불행은 연이어 찾아왔습니다. 여느 날처럼 공사장에서 일을 하고 있던 중 동료 직원의 기계 오작동으로 인해 기계에 팔이 끼는 끔찍한 사고가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그 사고로 인해 저는 결국 한쪽 팔을 잃었습니다. 다친 팔의 고통보다 참기 힘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두려웠습니다. 눈만 뜨면 봐야 했던 끔찍한 내 팔 몇 차례 견디기 어려운 수술들과 홀어머니의 우울증 좌절하여 하루가 다르게 살이 빠져가던 아내, 그것도 모자라 회사와의 합의 과정이 원만히 해결되지 않아 치료 과정에서도 문제가 많았습니다. 태어난 뒤에도 취업은 당분간 어려운 상태일 듯했고 무엇보다 앞으로 삶에 대한 자신감이 없었습니다. 이렇게 한순간의 사고는 저에게 큰 후유증을 남겼습니다. 9개월의 긴 병원 생활 끝에 저는 어렵게 퇴원하였습니다. 풀몸으로 자식들을 키워온 저의 어머니는 저의 사고 이후 아내에게 유독 신경질적인 모습을 보이셨습니다. 제가 장애가 생겼으니 어머니 입장에서는 어린 며느리가 많이 신경 쓰이셨나 봅니다. 혹시나 젊은 며느리가 한 년이라도 팔지 않을까 하는 노파심이 아니셨나 싶습니다. 몸이 불편한 저와 유별난 시어머니 사이에 아내의 마음고생은 이만 저만 아닐 테지요. 그런 아내에게 너무나 미안하고 고마웠습니다. 어머니께 걱정하지 말라며 아내에게 잔소리하는 어머니를 뒤로하고 아내의 손을 잡아 이끌었습니다. 앞으로도 수개월 병원에 다니며 치료를 받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토록 힘든 시기이지만 아내의 헌신적인 간호 덕에 현재 저는 희망을 잃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퇴원 후 오랜만에 집으로 돌아와 그날도 아내는 저를 살뜰히 보살펴 주었습니다. 그때 아내에게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아내는 황급히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누구냐고 물었니? 실수로 알람을 잘못 맞춰 놓았다며 얼버무렸습니다. 짐작에 무언가를 숨기는 듯해 보였습니다. 그날 저녁에 아내가 잠시 나갔다 온다고 하더군요. 어딜 가냐 물었니? 집 앞에 잠깐 친구가 보자고 해서 다녀온다 했습니다. 저는 그런 아내의 외출이 의심스러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밤 9시가 되어도 아내는 귀가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애타게 아내를 기다리고 있는데 어머니께 전화 한 통이 걸려왔습니다. 밥은 먹었냐며 뭐하고 있었는지 일상적인 이야기를 나누다가 어머니가 마누라 단속 똑바로 하라고 하시더군요. 무슨 소리냐고 물으니 동네 사람들한테 내가 무슨 소리를 들었는지라며 제가 병원에 입원했을 때 아내가 밤마다 외간 남자를 만난다고 다닌다는 충격적인 이야기였습니다. 아무래도 아내는 저보다 한참 어리고 저는 사고로 몸이 불편한 상황이니 남자로서 자신감이 많이 떨어진 상태였습니다. 어머니께 이상한 소문까지 들으니 신경이 많이 쓰이더군요. 며칠 후 저는 동네의 친한 후배를 은밀히 만났습니다. 어릴 때부터 알고 지낸 막연한 사이이라 저의 고민을 터놓고 얘기했습니다. 아내가 나 몰래 바람을 피우는 것 같다며 얘기했고 후배는 본인이 도울 수 있는 일이 없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아내를 확인하고 싶었고 그렇게 후배에게 아내의 뒷조사를 부탁하게 되었습니다. 늦은 밤 또다시 아내가 집을 나서더군요. 주방에는 오늘도 늦을 테니 저녁 잘 챙겨 먹으라며 쪽지를 남겨놨습니다. 아내를 기다리다 출출하여 저는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대충 라면이나 끓여 먹자 생각하여 라면을 끓이고 옮기던 찰나에 라면이 제 몸에 쏟아지고 저는 또 다치고 말았습니다. 어머니께 연락드려 도움을 받아 병원으로 왔습니다.
한참이 지나서야 아내가 병원에 나타났습니다. 진한 화장과 화려한 차림새의 아내. 도대체 어디서 무얼 하고 다니는지 점점 더 저의 의심은 커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이후로도 아내의 매출은 점점 잦아지고 귀가 시간도 더욱 늦어졌습니다. 아내는 180도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저는 동네 후배를 다시 만났습니다. 어떠냐, 아내가 바람핀 거 맞냐 하면 물었습니다. 후배는 직접 보라며 사진을 주더군요. 너무나 깨끗했습니다. 장 보러 다니고 커피 마시고 다닌 게 다였습니다. 흠잡을 게 없더군요. 말도 안 된다며 후배에게 따졌습니다. 결과가 깨끗하면 오히려 좋아해야 하는 거 아니냐고 오히려 후배가 저를 못마땅하게 쳐다보더군요. 하지만 저는 도저히 사진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다음날 술에 잔뜩 취해 비틀거리며 아내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 아내에게 따졌습니다. 허구한 날 어떤 자식 만나고 다니는 거냐며 적당히 좀 하라고 소리쳤습니다. 그러자 아내는 어이없다는 듯 저를 쳐다보며 되려 저에게 소리를 지르더군요. 본인도 이제 더 이상 못 참겠다며 지긋지긋하답니다. 이럴 거면 차라리 이혼하자고 하더군요. 그야말로 적반하장이었습니다. 이혼하자고 폭탄 선언하는 아내가 도무지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아내가 저녁마다 외출하고 늦은 밤이 되어서야 들어오는데 어떤 남편이 이 상황을 이해할까요? 아내는 그날 이후 외출 시간도 길어지고 횟수도 증가했고 나중엔 외박을 하는 상황까지 벌어졌습니다. 이제 아내의 외출은 일상이 되어버린 듯 했습니다. 더 이상 두고 볼 만은 없었습니다. 몸이 불편했지만 저는 몰래 아내의 뒤를 쫓기로 했습니다. 이토록 어두컴컴한 밤에 아내는 도대체 어디를 가는 걸까요? 아내는 집 근처의 한 시내의 번잡한 유흥가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아내가 들어간 곳은 유흥가의 한 노래방이었습니다. 더 이상 따라 들어가지 못하고 가게 앞에서 멈춰섰습니다. 아는 언니라도 만나서 기분 풀려왔겠지 싶어 따라 들어갈까 말까 고민하다 여기까지 온 거 내 두 눈으로 직접 확인하자 생각해 노래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아내가 있는 룸을 찾아 유리 너머로 방 하나하나 확인하다 찰나에 웬 남자들 여럿과 어울려 춤추고 노래하는 아내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모르는 남자 4명과 아내와 그리고 아내와 나이가 비슷해 보이는 여자 1명이 함께 노래 부르며 춤추고 서로 껴안고 놀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내는 저 몰래 노래방에서 일을 하고 있던 것이었습니다. 도대체 왜 아내가 그랬을까 눈앞의 광경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충격의 룸 앞에 주저앉아 망연자실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아내가 전화를 받으며 황급히 밖으로 뛰쳐나오더군요. 저는 재빨리 아내에게 들킬까 싶어 몸을 숨겼습니다. 누구를 만나기로 한 듯 뛰어가는 아내를 저는 다시 뒤쫓았습니다. 가로등이 없는 시내 한 골목에서 아내가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어둠 속에서 아내를 향해 한 남자가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그 남자는 놀랍게도 제가 고민을 터놓고 얘기했던 후배 녀석이었습니다. 흥분한 저는 보고 있을 수만은 없었습니다. 후배와 아내에게 다가갔습니다. 어떻게 너희들이 이럴 수가 있냐며 후배 놈에게는 왜 내가 내 마누라랑 놀아나고 있는 거냐고 따졌고 아내에게는 이놈이랑 무슨 짓을 하고 다니는 거냐고 소리쳤습니다. 느닷없이 제가 나타나니 그둘은 소스라치게 놀라더군요. 그런데 오히려 아내가 저를 냉정하게 밀치더니 이게 무슨 짓이냐고 되려 저에게 소리쳤습니다. 그러더니 이게 다 누구 때문인지 아냐며 이 모든 게 다 제 탓이라고 울부치더군요. 아내는 동네 언니의 소개로 몇 달 전부터 노래방에서 일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저 몰래 매일 밤 노래방으로 출근했던 겁니다. 저의 사고로 긴 병원 생활을 마치고 태어날 무렵 아내를 기다리고 있던 건 어마어마한 액수의 병원비 청구서였다고 합니다. 저희에게 마땅히 들어놓은 보험도 없었고 경제적으로도 당연히 좋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처음엔 저희 어머니와 처가 댁에서 도움을 받아 어찌어찌 살아갔나 봅니다. 저에게는 괜찮다며 걱정하지 말라고 했던 아내에게 이렇게나 큰 걱정이 있는 줄 미처 몰랐습니다. 괜찮다고 하여 저는 괜찮은 줄만 알았네요. 평범한 주부로만 살아온 아내가 큰 돈을 마련할 수 있는 일은 결국 도움의 일이었던 것이었습니다. 저의 치료비와 생계를 이어가기 위해 아내 역시도 이 악물고 시작한 일이었는데 오히려 저 때문에 아내의 불행이 시작되었던 것이었습니다.
아내의 뒷조사를 부탁한 후배놈이 아내의 노래방으로 찾아갔던 것이었습니다. 후배놈이 아내에게 노래방에서 아내가 남자들과 어울리는 수십 장의 사진을 보여주며 아내의 비밀을 지켜주는 대가로 계속해서 돈을 요구했던 것입니다. 심지어 그 후배놈은 돈이 적다는 이유로 아내에게 폭력까지 휘둘렀었다고 합니다. 이 후배놈은 저희 아내가 도우미 일을 하는 것을 알면서도 저에게 말을 하지 않은 것이지요. 그리고 오히려 아내를 찾아가서 도우미 일이라는 것을 남편에게 말하지 않을 테니 돈을 내놓으라고 협박했던 것입니다. 아내가 저를 붙잡고 하소연합니다. 자신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냐며 모든 게 저를 사랑해서 그런 거였다고 합니다. 저는 왜 진작에 나한테 말하지 못했냐고 미안하다고 아내를 껴안고 울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배놈을 아내를 협박한 이유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이제 곧 뜨는 해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글을 쓰니 그때의 일이 다시 생각나네요. 지금 저는 적은 돈이지만 일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되었고 아내도 근처 식당에서 일을 하며 지내고 있습니다. 함께 모으는 돈이 비록 큰 돈은 아니지만 서로가 있음에 감사하고 행복해하며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지 댓글 달아주세요. 재미있게 시청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